정당 지지도도 좀 살펴봐야 될 텐데 민주당, 국민의힘 리얼미터 기준으로 하면 3월 3주차 주간 집계 42.8 민주당 그리고 37.1이 이래네요. 이거는 오차범위 내에 있는 네, 오차범위 내긴 합니다만 예. 어떻습니까? 지금 대체로 국민의힘은 리얼미터뿐만 아니라 예.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아, 그래요? 정당 지지율은 리얼미터 기준으로 3주 연속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당 컨벤션 효과가 이제 끝난 거죠. 총선이 끝나면서 예. 실제 공천에서 탈락하신 분들이 꽤 많잖아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제가 아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예. 이제 제가 지난번 한 일간지하고 의석 예측을 일단 민주당은 145석, 국민의힘은 135석에서 출발해야 된다. 예. 여당 심판 정서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예. 근데 그걸 보고 연락이 이제 온 국민의힘 의원이 있어서 공천에서 탈락한 분. 아, 그래요? 근데 실제 시장을 가보면 예. 소상공인들의 이 불만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뭐 한강벨트 뭐 이런 데 가봐도 실제 폐색이 짙다. 아, 객관적으로 그래요? 이제 보는 거죠. 그분은 공천에 탈락했으니까. 그러네요. 네, 그래서 예. 제가 봤을 때는 135석도 쉽지 않습니다. 102. 국민의힘 내부의 판단이 그렇고 실제 국민의힘이 뭐 지금 수도권 이제 예측을 스스로 이제 하게 되는데 서울도 지금 10석에서 많아야 15석, 경기도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따져보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한 130석 넘기기는 좀 어렵다고 자체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예. 아무튼 경선이 끝나면서 일종의 그 버즈라고 하잖아요. 떨어진 분들이나 아니면 아예 경선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 뒤에서 엄청난 또 비판들을 많이 하는데 예. 입소문이 많이 퍼지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보수 진영에서도 내가 요번에 좀 투표를 해야 되겠다. 어떤 투표 의지가 지금 굉장히 많이 약화됐어요. 지난 4년 총선 때 막바지 차명진 전 의원의 이 막말 파문 때문에 이제 주변 미터입니다. 저희 이제 장인어른이 이 부천 역곡 그 당시 차명진 의원을 원래 지지를 했던 분이에요. 보수 성향을 갖고 있는 예. 충청도 어르신인데 예. 이제 지났으니까 이제 말씀드리는데 재밌다. 처음으로 투표를 안 하셨어요. 처음으로. 그때 이제 김상희 후보하고 그렇게 되는 거군요. 왜냐면 당에서 공천을 줬다, 또 네. 취소했다가 또 가처분 신청해가지고 차명진 의원은 결국에는 국민의힘 당시에 미래통합당이었나요? 후보로 네. 결국 투표용지 인쇄도 나갔어요. 그 투표를 하긴 했죠. 근데 네. 당에서 공천 줬다, 뺏었다. 요번에 세종갑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아예 공천 취소를 해서 투표용지 이제 안 나가잖아요. 그리고 본인도 이제 불러서 근데 차명진은 끝까지 완주했어요. 근데 당에서는 또 공천을 안 주겠다고 취소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저희 장인어른 주변 미터지만 투표를 안 나갔거든요. 예. 지금 그런 현상이 주변 미터. 네, 다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예. 공천 탈락한 분들이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으로 바뀌면서 이게 개혁신당 후보들만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러네. 지금 국민의힘에서 탈락한 분들 정권 이제 임기 단임제 정권에서 임기 중간에 있는 선거에서의 투표의 근거는 내가 지지하는 정당에서만 제공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나 이제 말하자면 내가 투표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요소들이 서울 수도권에서 정부 여당의 악재로 쌓여가고 있다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민주당 썩 지금 마음에 안 들어. 근데 뭐 대판단에 875원이라고? 이게 물정을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이런 정서가 결국엔 투표장으로 사람을 나오게 하느냐 안 나오게 하느냐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회고적 성격의 투표, 심판적 성격의 투표가 되는 건데 사실 민주당 공천 파문이 한참 있을 때는 그런 것들이 잘 안 보였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뭔지 잘 모르겠지만 계속 민생을 얘기하는 것처럼 언론에 비춰졌는데 실제 이제 선거 국면에 들어가면서 그 껍질이 벗겨지면서 발생하는 측면의 효과가 하나 있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전까지 민주당이 약간 지지부진한 모습, 공천 파동 뭐 이게 사당하냐 아니냐 이런 논란들이 언론을 장식하고 있을 때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나서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근거가 좀 약했어요. 근데 그때는 그쪽이 샤이했어. 네, 그렇죠. 근데 조국혁신당이 등장을 하고 이게 정권 심판의 구도가 다시 강화되면서 그래도 윤석열 정부가 지난 2년 동안 한 모습에 대해서 나의 판단과 평가가 있으니 투표를 해야겠다라는 정서가 높아지면서 지금은 자신감이 좀 있어졌어. 그러니까 굉장히 서울 수도권이
그 단기간에 저도 뭐 선거가 늘 요동친다고 하지만 사실 이제 한 번 잡힌 구도에서 흘러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선거는 지금 거의 2주 단위로 끊어지면서 굉장히 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무당층 비율은 응답자들이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이게 크게 줄지가 않는데 선거 막판까지 이렇게 되는 건가요? 무당층이 예.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많이 줄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보통은 한 예. 20% 안팎 되는데 자동응답 방식은 지금 한 5% 안팎 예, 많이 줄어들었고요. 줄었네요. 그러니까 예측 조사할 때는 이제 무당층 뭐 부동층을 이제 제외하고 예. 하게 되는데 이 정도면 뭐 거의 줄어들어서 실제 정당 비례 득표율 그냥 계산하기 편할 정도로 떨어진 거고 다만 전화 면접 조사에서는 예. 10% 이상 나오는 결과들도 있죠. 예. 그냥 면접원한테 직접 자기의 지정당 얘기하기 좀 샤이한 분들은 그러네요.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예. 한 10% 안팎 되는데 이 정도면 선거 이제 막바지에 왔기 때문에 상당히 줄어든 겁니다. 이게 D-6 뭐 이쯤에는 한 3%, 막 2%까지 줄어드는데 예. 아무튼 거의 다 이제 표심은 결정을 했거나 결정을 했어도 얘기 안 하는 분들이 지금 이제 선거 막바지에 가서 나도 이제 표심을 얘기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세요? 이준석 그 몇 등 할까요? 지금 예측하기는 힘든데 3자 구도에서 이준석 대표가 유의미하려면 확고한 2위를 점해야 되는데 지금 예. 그 포지션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예. 여론조사상으로 2위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제 1강 2중 체제로 여론조사 결과가 들어가면서 예. 사실 존재감을 발휘하기가 좀 어려웠고 그걸 묻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여기를 가면서 무슨 반도체 벨트, 경기 남부 벨트, 젊은 유권자가 많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작 이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이준석 대표가 여기 왜 나온 거지가 잘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준석 대표는 젊은 세대를 자기를 지지하는 단일층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준석이 여기 왜 나온 거야가 설명이 안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TK를 갔다던가 노원을 갔으면 자기가 출마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 텐데 명분이 있죠. 근데 이준석 대표가 지금 이제 그 부분에서 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고 개혁신당이나 제3지대 같은 경우 지금까지 나온 여론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유권자들에게 대안이라고 인식되지 않고 못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안이라고 우리가 대안이다라는 걸 인식시키는데 실패한 거고 그 실패한 이유는 콘텐츠가 없기 때문이죠. 사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쪽도 싫고 이쪽도 싫은 사람 우리한테 모여주세요라는 캠페인 말고는 지금 뭐 하는 게 가시화된 게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지금 구도도 정권 심판이냐 뭐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히 좀 그 존재를 자리매김하기가 어려운 국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강벨트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강벨트 같은 경우는 여권이 국민의힘이 처음에는 좀 자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막상 까고 보니까 여론조사 뭐 국힘 완전히 우세다는 0이네요.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